이제는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어디가 세력이 세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을 거기 때문에 12.16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오늘 현재로 보게 되면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좀 지났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12.16 대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걱정도 하셨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2.16 대책이 나왔는데 그동안 나왔던 대책 중에서 정말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대책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는 위축되어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놀란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기타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이제는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시게 되는데 사실 한 달 정도를 가지고 다음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워낙 이번 대책 자체가 강력한 흔히 말하는 구멍이란 구멍은 다 같이 막아버린 좀 정부 쪽 입장에서만 표현하자면 완벽한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분명한 거는요, 지금 현재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투자자들 또는 실수요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혹여 내가 이번에도 정부의 말을 믿고 안 샀는데 혹시 안 사고 난 다음에 잘못되는 건 아닌지 이런 두려움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정도는 충분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강남 재건축이나 이런 데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수도권 외곽 지역 또는 그 수도권 지역에 있는 9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슬금슬금 오른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단 한 달 사이에 어떤 결과가 확정돼서 나오는 건 없어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난 추가 현상일 뿐이지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이번에 나왔던 대책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랬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해주면서 언제까지 집을 팔아라. 그 다음에 올 한 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 언제부터는 뭐 양도세 비과세 또는 기타 뭐 2년 보유 2021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정부의 의도가 어쨌든 올해 안에 집을 팔아라라고 하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매도 물량들을 밖으로 내놓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분명히 잠시 잠깐이나마 그 물량이 나옴으로 인해서 상승장이 주춤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결국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이번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단기간에 판단하는 건 좀 애매하다. 더더구나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8.2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주춤했던 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9.13 대책 같은 경우는 더 센 대책이었기 때문에 조정장이 상당히 오래 갔었죠.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울의 일부 입주 물량이라든지 수도권의 일부 입주 물량은 올 초에 잠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곳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더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언제까지 팔아라고 하는 그 어떤 목표로 한 시한이 올해예요. 일단 이번 대책의 목적 자체가 결국 매도 물량을 늘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내놓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주춤주춤하면서 지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 좀 한 상반기에 한 3, 4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쯤부터의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볼 필요는 있다. 아마도 요번에 이제 곧 있다가 이제 공시지가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시지가 발표하게 되면은 지난 해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느끼는 강도, 감정 이런 것들이 또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 표출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매도 물량을 던지실 것이고, 어떤 부분은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매도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가지고 스테이하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죠. 실제로 저는 이제 이번 대책을 보면서 지난장에 831 부동산 대책의 스타트 시점과 좀 유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831 부동산 대책의 처음 스타트를 끊었을 때 보면 첫 번째는 공급 확대였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대책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급 확대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했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점을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는 831 부동산 대책 2005년 8월 31일 날 나왔던 대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1 1호 DTI 규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마 2007년 1월 11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대책이 나왔을 때 그때 된 목적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알고 계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었단 말이죠. 즉 이번 대책은요, 지난 2005년의 831 대책, 그 다음에 2006년에 11 1호 대책, 2007년 111 대책, 이 세 가지 대책이 합쳐진 대책과 이번 대책이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상당히 강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저도 그 당시 831 대책이 나왔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세다. 생전 처음도 보도 못하는 그런 대책도 나왔고,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시장이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다른 투자처는 없을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들 역시 진화해 갔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번 그 1216 대책이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투자자의 모습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집을 구입하지 못하신 실수요자도 임의로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제부터 차근차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지난번 그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부터 2007년 1월 11일 대책,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장의 상승의 마지막이었던 2008년 9월달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그 집값 하락, 그 이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이 들쑥날쑥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기회가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도 누군가는 아예 투자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거기에서 투자의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저 역시도 그 당시에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사실 이해도 안 됐고, 무리하게 움직이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건 진짜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제가 바보였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이번 1216 대책 딱 한 달이 경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하락, 또는 타 지역에 대해서 주춤주춤하는 모습, 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현재 밑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존재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3, 4월까지는 일단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난 그동안 동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돈도 벌고 뭐도 했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근데 부동산 투자는요, 제가 해보니까 느낀 거지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기 마련이더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변함없는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대책이 정말 센 거는 맞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조정장이 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틈새도 되게 많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저곳들을 되게 많이 막았지만 그 포커싱 되어 있는 그 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이에요. 그리고 또 서울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초고가 아파트. 근데 문제는요, 대출 금지 또는 종부세 그 강화, 이런 부분이 결국 올해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에서
야당이 어떻게 할지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거든요. 즉,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진짜 다 암담해 보여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변수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 그 변수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함부로 예단해서는 지금 안 되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지난번 그 유튜브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가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에요. 하락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규제, 같이 충돌하면서 어디가 세력이 세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다리시라. 조정장이 분명히 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단계는 아니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렇다면 2005년도 아까 제가 831 부동산 대책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한 10몇 년, 한 15년 정도의 선배들이에요. 사실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선배들이죠. 그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그 시장이 움직여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